팟캐스트 여기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만화 불의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 전에 만화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녹음 날짜인 11월 13일 기준 불의 검은 서적과 이북 형태로 구매 혹은 결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듣보입니다. 와, 예. 저는 MC를 맡은 오지은이고요. 저는 그리고 시각예술에서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하는 최희정입니다. 저는 일러스트와 만화를 독립 출판하고 있는 파라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3명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좀 준비했던 성본 변경이 통과가 돼가지고 되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 파라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제 본명이 너무 싫어서였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사실은 그 실명 같은 작가님들도 그냥 예명인데 그냥 실명처럼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는 또 싫고 그래서 이제 파라나라는 예명으로 계속 작업을 했고 이 라디오래. 팟캐스트도 파라나라는 예명으로 한 건데 이번에 성본 변경이 통과가 돼가지고 제가 박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박소리로 개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가 만든 이름이잖아요. 이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제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는 원래 이름이 맞는데 그래도 성씨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거니까. 맞아요. 그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한 것 같지? 그러게. 안 어색해. 난 안 어색한데? 안 어색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 회차 녹음할 때 저는 안 어색했는데 희정님이 자기 혼자 되게 어색했다고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하나도 안 어색하게 들렸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나 지금 하나도 안 어색한데? 제게는 어색했어요. 다만 그래서 왜 이러지 이랬는데 희정님 저 사실 어색했어요. 낯가렸어요. 이렇게 고백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나 보다. 이 아이들. 뭐야? 이 앞에서는 다 수줍은 아이들. 아이들이 그 MBTI. MBTI 아이. 이거 뜻이 중의적이네요. 이 아이들. 그래서 갑자기 잔망스럽게 되게 뭐야 잔망스러우시다 이러고 있었는데 슬슬 저의 어떤 본 성격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내숭 부린 것 같아요. 어서 펼쳐주세요. 본연의 성격을. 아니 이미 살짝 펼쳤어요. 이거 뭐야 처음에 오늘 에피소드는 얘기할 때는 되게 텐션 났다가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엄청 밝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왜 갑자기 연기해? 연기해 싶었는데 본 모습이었나요? 이 앞에 거가 연기였다. 앞에 거가 연기였다. 사실은 우리 오늘 만화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화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싶은 대사들 적으면서 이걸 성대모사를 해볼까 막 하세요. 오디오 드라마처럼 혼자서 막 성우처럼 나는 알아다 막 좋아요. 너무 좋아. 저도 할게요. 아니 하지 마. 왜요? 해요. 빵 터질 아니 진짜 하게 약속해요. 지금 오늘 하기. 왜? 너무 웃길 것 같아. 왜? 웃기면 좋은 거지. 네, 한번 그때 나의 한번 되돌아볼게요. 마음이 되면 뭐 하는 거고 아니면 안 알았어요. 거고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오글거릴까봐. 오글거릴까봐. 뭐가 오글거려요. 그래서요, 라나님. 네? 아니 갑자기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뭔가 실패했어. 아니 얘기하고 싶은 드라마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구경이. 구경이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저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 너무 재밌거든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라나님? 다른 앞선 좀 유명한 영화에서는 사회적 여성성이 완전히 투영된 모습이잖아요. 딱 그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몽롱한 느낌의 여자 그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듯한 멍함이에요. 몽롱보다는 뭔가 멍하고 이게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가 약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바뀐 연기 색이 저는 좋았거든요. 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요. 확 음. 가네요. 같은 또라이지만 다른 느낌의 또라이. 맞아요. 저 이 내용을 스포일러를 약간 당했는데 우리 음. 지난번에 했던 다이어트 랜드가 좀 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그 뭔가 이쪽 탐정이잖아요. 지금 구경이가 음. 탐정이 나쁜 짓을 한 남자를 처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네, 어? 구경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살인범을 잡는 얘기예요. 아, 살인범을 잡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남자 할 거 없이 처단할걸요? 굳이 남자가 아니고 그냥 맞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음. 처단하는 살인자가 나오는데 아, 그 사람을 이제 누굴까 추리하고 어쨌든 살인은 잘못된 일이니까 뭐 음. 찾아가는 그런 미스테리 얘기예요. 아, 맞아요. 아, 그럼 내가 완전 착각을 했네. 되게 설레하고 있었네. 마인 착각했던 것처럼. 아, 그니까. 동서 아하. 로맨스로 착각한 것처럼.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나는 킬포인트였어. 아, 그게 키포인트였어요? 그 동서간의 금기의 사랑 로맨스를 꼭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것도 나 엄청 빵 터졌어.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에피소드 0이랑 2일 최초로 공개됐잖아요. 주변 반응 어땠어요? 아, 다 되게 생각보다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스러웠고, 그리고 편집을 되게 잘했다. 숨소리 같은 것도 체크를 잘한 것 같다. 뭐 여러 가지로 만듦새가 좋다라는 말에 되게 일단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계속 쭉쭉 해서 시즌 2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주변에서는 어머니만 후기를 주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50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듣고 아, 너무 풋풋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풋풋해서 좋았다고 너무 날 것의 느낌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2030의 리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2030은 뭐 짜임새 뭐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러는데 그러게 완전 상반되네요. 네, 50대는 완전 날 것이고 그래서 풋풋하고 그게 그냥 귀여워서 웃음이 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귀여울 나이는 아닌데 너무 좋다. 아니, 응애. 젊잖아요. 완전 응해죠 저희는. 저는 주변 사람들이 평소보다 텐션이 너무 낮다고 텐션이 낮아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저희 팀원 분들은 이게요? 막 이게 정말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은님 이게 지금 텐션이 낮다고 이랬는데 저도 인정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조금 맨날 벽 보고 작업만 하고 나이도 좀 들어가니까 좀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이거 얘기할 때는 내가 좀 너무 내숭 부렸구나, 너무 차분했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진짜 지은님의 텐션이 낮다고 느꼈던 게 제 안에서 지은님의 텐션은 딱 그거예요. 그 생일날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던 그 춤추는 모습 딱 그거로 고정된 거예요. 제 안에서 텐션이. 그래서 항상 지은님을 떠올리면은 그 딱 그 단발머리 모습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살짝 웃고 춤추고 있는 약간 볼 상기돼가지고 그 모습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 텐션이랑 이 텐션이 안 맞으니까. 하긴. 맞아요. 지은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도 되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신난 음. 역동적인. 맞아요. 저는 근데 진짜 어릴 때 꿈은 뮤지컬 배우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오. 몸을 쓰고 싶었어요. 오. 저는 이렇게 뭔가 무용가 막 어.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은님 그래서 큰 그림을 잘 그리시나 보다. 아, 근데 이거는 또 보는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큰 그림보다 작은 그림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럼 뭐 그림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이렇게 궁디 붙이고 벽 바라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되게 나와의 어떤 싸움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평가는 전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내 성향엔 이게 굉장히 안 맞는 일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죠. 그리고 저의 원래 어렸을 때 성향은 진짜 막 댄스부 맨날 막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막 에어로빅, 부채춤, 뭐 이렇게 화관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전통 막 무용 장기자랑 수학여행 가서 이런 것도 했어요. 저 말해 뭐예요? 저 축제 하잖아요. 3번 올라갔어요. 막 SES 오. 춤추고 이런 거. 저는 SS에 이제 누구였지? 내가 바다였나? 바다를 맡고 있었고 맞고 있었대. 그리고 일단 춤은 보아였어요. 우리 당시엔 보아였어요. 보아여가지고 그리고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축제하면 3번 멋있다. 올라갔어요. 한 번은 이제 부츠춤하러 올라가고 한 번은 가야금하러 올라가고 세 번째는 이제 2부에는 댄스 막 이렇게 몸을 막 흔들어 잭키 뭐야. 그때 이제 털기춤이 진짜 유행이었어요. 대단하다. 몸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 그래서 몸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 보면은 막 방에서 조명 하나 켜놓고 혼자 너무 진지하게 막 춤에 막 춤추는데 다 막 키키키키키키 막 웃고 나만의 약간 개그인 거지. 그렇구나. 공감 못하는 중 우리 둘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가 보다. 그러게 먼 산을 보게 돼. 근데 이게 춤이라던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복잡하고 의미가 깊다고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춰요. 이게 정말 흥이 날 때도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데 막 꼭 노래방 가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애들 있죠. 그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민폐 끼치고 막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정작 내가 혼자서 방에서 막 불 끄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웃길 때는 막 애인한테 차였을 때 막 뭐 아니면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됐을 때 막 되게 답답할 때 뭔가 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의 얘기를 막 들었을 때 막 이거를 그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막 글로 표현할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씨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것들 그 인스타에서 생일 때 춤춘 거는 그거는 이제 기분 좋은 거 그 막 친구들이랑 막 아싸 오늘 생일 약간 이런 건데 진짜 막 혼자서 막 생쇼할 때는 정작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때였어. 되게 코리안 같으세요. 코리안? 네. 그 한의 정서잖아요. 그게 한을 춤으로 승화시키는 내 안에 한 있다. 네. 살풀이라 그러신. 그러니까요. 와, 되게 한국인이시다. 맞아요. 저 어쩔 수 없는 한국인. 얼이 살아있으시네. 이 말 나쁘지 않은데 난 좋아요. 아무튼 어쨌든 제 텐션이 그랬다는 거. 그리고 뭐 다른 반응들은 없었어요? 뭐 있었지? 앞으로가 뭔가 기대돼요. 우리가 앞으로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고 뭐 누군가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의아할 수도 있고 모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100%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책 보고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되게 다른 의견들이 나뉘어지고 근데 이런저런 삐뚤빼뚤한 얘기도 몽글몽글한 얘기들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랑 맞는 사람이랑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나는 그냥 고운 쌍년이 될래. 그게 나의 모토야. 오늘 분노가 가득하신. 다시 제가 너무 쌍 발음이 너무 셌죠. 죄송해요. 저기 왜 내숭 떨어 또.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와. 그래서 뭐 정말 올리자마자 후기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했어요. 막 유튜브 맨날 조회수 찾아보고 팟빵에 막 댓글 남긴 거 보고 너무 맞아요. 행복해가지고 맞아. 막 감동이에요. 네, 막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화까지는 어떤 여성의 개인 그리고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순정 만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사랑이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릴 때 순정 만화들 많이 보셨어요? 전 제가 많이 안 본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오만 순정 유명하다 뭐 책방에서 많이 본다 이런 건 진짜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디나이얼 순정 만화 팬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았지. 우리 회의할 때는 막 저도 소년 만화만 봤었어요. 이러면서 되게 아니었어. 성기였는데. 아니었어. 아, 클램트 빅팬이었고. 완전. 그렇죠. 클램트 팬이었지. 저는 제 이상형 보라색 장미의 그 사람. 유리 막 그런 가면. 거. 저 순정 만화로 연애 배웠어요. 위험한데? 사랑은 다 그런 줄 알았지. 나 사랑은 다 불같은 줄 알았어. 근데 만화로 배운 거 치고는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배웠으면 약간 망해야 되는데. 잘 배웠는데. 나의 모토는 이제 판무파탈. 하지만 이제 나를 막 사랑해줄 막 그런 지고지순한 어떤 순정남을 기다리는 사람, 약간 보라색 장미의 그 사람 어디 있나, 막 약간 이런 거. 제가 좋아했던 거는 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남자 그 여자라고 혹시 아세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었는데. 알죠. 네네, 네. 알죠. 저 그 노래도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그거를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언제지? 부산에 레지던시 있을 때 너무 심심하니까 오만 애니메이션을 다 틀어놨었는데 그때 막 세일러문도 정주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같이 걸려서 나왔는데 그 노래를 듣죠. 나 이거 봤었는데 싶은 거야. 맞아. 그래서 너무 반갑고 거기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이 아리마였나? 그랬는데 걔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착실한 사람이 좋다. 혹시 그거 알아요? 그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한석 게임이요? 난 너무 좋아했어. 반응 뭐야? 너무 좋아했어. 재밌었죠. 네. 이거는 생각보다 그 만화를 본 사람이 많이 없었어. 저는 안 그래요? 봤어요. 네, 많이 없었어. 투니버스에서 해줬거든요. 네. 그좀 늦은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약간 야리꾸게. 맞아. 그런 내가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요. 뱀막 스네이프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때 만화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하는 거 정말 많았어요. 라나님은 무슨 만화 좋아하셨어요? 저는 진짜 아무거나 다 봤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막 무협 만화도 봤고 진짜 완전 남성 만화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 그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식으로 만든 남성 만화도 보고 그냥 남성 작가가 진짜 막 약간 사나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뚜시 사나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린 만화도 다 보고 순정 만화도 보고 막 일본 만화 보고 소년 만화 보고 진짜 다 봤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순정 만화도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장르죠. 저에게. 그 순정 만화라는 말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너무 순정. 콩닥콩닥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그 뭐야 일본에서는 그래도 소년 만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 소년 만화라고는 안 하는데 순정 만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자 작가들이 그린 걸 다 순정 만화 카테고리로 때려 넣는 경향이 있는데 그 여자 작가들이 그래서 순정 만화라는 게 보통은 남녀 로맨스를 가지고 하는 거를 순정 만화라고 되게 많이들 하는데 사실 여자 작가들이 그린 게 그렇게 로맨스만 그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쵸. 많은 장르가 있고 그 안에서도 뭐 판타지도 있고 SF 있고 뭐 역사극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장르의 것들이 있는데 여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싸그리 뭉쳐서 순정 만화가 돼버리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소설로 치면은 다 여류 작가로 한 대 묶인 듯한 맞아요. 그런 풍토. 우리도 여류 작가인가? 좀 그런 분위기들이 그냥 90년대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저는 그런 뭔가 여류 작가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소설책만 봐도 90년대의 소설책 하면은 정말 뭐 박경리, 뭐 박완서, 은희경 막 이런 식으로 여류 작가 이렇게 물기는데 요즘에는 그냥 한강은 한강. 그리고 걔 누구지? 뭐 정세랑은 그냥 정세랑.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쓰는 여자 작가가 훨씬 많아져서 이 많아졌죠. 뭐라 하지? 소설 씬 자체가 여성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남자들 자리가 너무 적어져서 그냥 여자가 디폴트인 것처럼 된 거 아닐까요? 글 잘 쓰는 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소설 쓰는 사람 여자가 많고 그 뭐야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이런 거 봐도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이 리스트 보면은 대상은 여자 안 줄 때도 있지만 여자 작가 이름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정말 사랑 얘기가 꼭 들어갔던 것 같고 이 민족의 투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어떤 들꽃 같은 사랑 혹은 뭐 이념투쟁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뭐 순정남과 순정녀의 어떤 사랑 이런 얘기가 꼭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막 갑자기 막 보건교사가 막 요괴들 막 무찌르는 얘기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7년의 밤 이런 소설책도 보면은 되게 미스테리하고 좋은 책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다양해지는 네, 것 같아요. 다양해지는 것 같은 게 음. 확실히 느껴져요. 음. 그래서 저는 맨날 애증의 90년대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 감수성을 받고 자라났고 내가 굉장히 그 감수성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애증을 많이 느끼는 뭐 이렇게 다들 장르는 다양해도 만화를 읽은 경험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 우리 먼저 김혜린 작가님의 불의 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불의 검은 1992년에 처음 발행돼서 2004년에 완결된 만화예요. 저는 이걸 한참 연재 중일 때 실시간으로 읽었었거든요. 청동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그 가상 부족에 대한 서사극인데 작중에 주술이나 마법 같은 요소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요소도 가미되어 있는 게 정말 재밌고 그게 이 만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2000년대 초반이면은 진짜 딱 저도 순정 만화를 열심히 읽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불의 검을 뭐 사실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있나 싶고 그래서 이제 지은님 통해서 처음으로 읽게 됐어요. 저도 불의 검 몰랐었고 저는 이 불의 검이랑 이때쯤에 나왔던 거 중에 레드문 있었잖아요. 저는 그 두 분이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작품인 줄 알았어요. 이게 글자도 똑같이 세 글자고 왠지 불이랑 레드 이거 다 같은 그건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분이더라고요. 이건 김혜린 작가고 거기는 황미나 작가고 해가지고 맞아요. 둘 다 좀 오래됐긴 하죠. 두 다안 분 다 봤어요. 그 90년대 만화를 대표하는 작가님. 그래서 이번에 회차 준비하신다고 작품도 구매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저는 딱 이런 감성의 옛날 순정 만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좀 그래도 옛날 순정 만화니까 납득이 안 가는 가치관이나 전개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옛날 만화니까 괜찮아 이러고 둘이 뭉실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저는 그게 좋고 또 요즘 만화를 읽을 때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 가치관과 사회가 발전을 이뤘는데 아직도 작품에서 이런 캐릭터, 이런 전개를 쓴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버리니까. 물론 불의 검 작품 자체의 여성주의적 서사나 캐릭터성도 되게 좋았고 작가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대사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림도 진짜 보는 내내 엄청 감탄했거든요. 저는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 와 이렇게 잘 그리면 위법 아니야? 막 이런 말 우스갯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검 볼 때 보면서 막 페이지 넘길 때마다 와 대박 짱 막 이러면서 아 선생님 충성 막 이러면서 위법이다 위법 당신 유죄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진짜 딱 좋았어요. 아 나도 라나님한테 위법이 되고 싶다. 내 그림 보면서 지은이 불법 막 위법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너무 공감 가요. 그때니까 뭔가 그래서 납득이 되고 좀 이해가 가고. 근데 요즘에 만화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떤 문화를 보면 오히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쵸. 희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인데 이 감정선이 되게 격양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그럴 수 그림도 좀 강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근데 감정선이 막 뭐라 그러지? 여사장? 여야장. 그래서 여야장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말풍선도 막 그 뭐라지 지지직 집중된 말풍선이 진짜 자주 나오니까 막 보면서 여기 또 집중 막 이렇게 보게 되는 맞아. 거예요. 이 연출이 되게 과하다는 느낌은 맞아요. 받았는데 그게 90년대 근데 소설도 약간 그런 게 맞아요. 있고 만화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애증을 느끼는지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나는 늘 어느 순간에도 냉정하고 어. 조금 냉소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시니컬하고
뭐 오늘 같은 날에 엄마와 다퉈도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싶고 그래 엄마는 엄마고 난 나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의 가슴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너무 늘 격양되어 있고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어떤 뭐 애인과의 사랑이든 이런 게 늘 너무 충성인 거지. 나는 식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늘 약간 따로 노는 느낌도 들고 작업을 할 때도 좀 냉정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친구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는 가슴으로 그리는 작가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그리는 작가, 뭐 심장으로 그리는 작가, 아니면 머리로 그리는 작가, 자궁으로 그리는 작가들이 있는데 지은이 너는 가슴으로 그리는 작가다라고 말하는데 요놈 봐라? 뭐 날 너무 잘 알잖아? 약간 이런 마음이 순간 드는 거야. 나도 나를 정의하지 못했던 부분. 그 마음이 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격양돼서 부담스럽고 이 감정들이 식기도 전에 계속 나한테 쏟아부으니까 너무 힘들면서도 내가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중적으로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줄거리를 짚어볼게요. 불의 검에서는 청동기 부족 아무르와 철기 부족 카르마키가 부족 간의 전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아무르의 전사 가라나사는 카르마키의 철기 비법을 알아내려고 밀정으로 잠입 중이었어요. 이때 공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실카강으로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실카강 산골에서 어떤 여자에 의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가라나사. 기억 상실인 아사는 아무르 민족 여자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대장장이와 함께 겨울을 나게 돼요. 이 여자에게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잊어버린 아사와 이름이 아직 없는 여자애는 산마루와 아라라는 이름을 서로에게 지어줍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고 가시버시를 맺게 돼요. 그러나 이들의 행복도 잠시 카르마키 부족이 산골까지 사냥을 내려왔다가 약탈을 시도합니다. 아라의 아버지가 그 과정에서 죽게 되고 아라는 납치당하는데 산마루는 아라를 지키지 못해요. 이후 산마루는 아라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카르마키의 마녀, 그러니까 샤머닌 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술 공격을 받고선 그 전의 기억을 되찾는 반면 산마루의 기억은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전사, 가라안이 되어 다시 아무르로 돌아가게 되는 산마루예요. 아라는 이런 상황을 당연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을 버텨보려고 카르마키의 수아이로부터 대장간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아라는 대장장이었던 아버지와 사랑하는 님 산마루를 떠오르면서 철기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철기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과 영혼이 담긴 불의 검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 둘이 서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름이라는 건 곧 정체성이고 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의 아라라는 이름이요. 나중에 밝혀지기를 어렸을 때 죽었던 산마루 동생의 이름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줄 때야 모르고 붙인 거였지만은 결국 죽은 동생의 이름을 본인 여자 가족의 이름을 연인에게 붙여 부르게 된 거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을 한다는 게 이게 제 생각에는 작가님의 의도가 아마 어렸을 때 죽은 동생의 이름이 기억 상실 상태에서도 애틋하고 아름답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붙인 거다. 그리고 이후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아라 이름을 부를 때도 주변 사람들은 동생 꿈을 꾸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장치도 될 거고 이거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데도 결국에는 친족의 가족의 이름인 거니까 만약에 어머니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좀 그래서 징그럽죠. 그쵸.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쵸. 이게 자기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자기 짝꿍이 자기 여동생이랑 이름이 같다라는 걸 알아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본인 자신도 되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 이름을 받은 사람도 약간 기분이 더러울 것 같은데. 더러울 것까지야. 소중한 이름인데. 지훈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라나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저는 이게 크게 거부감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여동생의 이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자기한테 너무 뜻깊은 어떤 이름이었어 가지고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 줄거리로 얘기를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아라가 수아이로부터 도망치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바리를 만나서 구해주고 함께 아무르족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수아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 파도 위의 여자들이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 미프진을 꼭 이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근데 꼭 이렇게 아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기가 절대 유산이 안 되잖아요. 이 되게 유산을 하고 싶어서 막 찬물에도 들어가고 막 죽고 싶어서 그냥 그러는데도 멀쩡히 다 낫죠. 가라앉히 구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순정 만화에 이런 내용이 제법 많이 있었죠. 주인공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거는 예산 일이고 결국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 그걸 항상 꼭 무사히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가장 필수인 건 뭐냐면 찐 남주가 그 애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 딸로 받아들이고 잘 키워줘야 돼.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것도 되게 놀랍다. 이 찐 남주들도 되게 놀랍다. 지금 생각해보면 배드파더스가 갑자기 떠올라서 자기 애긴데도 낳고선 도망가는 남성들이 엄청 많은데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낳은 거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잘 키워준다라는 게 놀라운 남성이긴 하네요. 이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순정남이다. 약간 이런 컨셉인 거지. 어... 그리고 이것도 약간 사담인데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카페가 없어졌나 하고 나니까 그 돈 안 준다고 바로. 맞아요. 아, 거기 사이트요? 네. 응. 그거를 제가 문득 봤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 기사. 얼굴 사진 내리고 나니까 음. 돈 안 주고 음. 그리고 그 사람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때 아무르족 여자들이 아라를 흉을 보기도 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무르족 여자들이랑 바리하고 아라가 카르마키족 포로로 붙잡혔을 때예요. 그때 여자들 눈앞에서 아무르족 남자들이 살해당하니까 불똥이 아라로 튀거든요. 너는 카르마키족 애를 뵌 여자니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라고. 원수놈하고 살 섞고 산 여자 꼴도 보기 싫다고. 근데 거기서 바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 여인네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를 박대하냐. 누가 뭐래도 당신네들은 아라를 감싸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김혜린 작가님의 불의 검에는 이런 전개와 대사가 계속 반복돼요. 여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차별들을 계속 짚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정말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르족 왕비가 딸을 낳았을 때 밑에 사람이 기왕에 아드님 보셨으면은 모두의 사기도 올라가고 좀 좋았을까요? 하는데 신관인 소선호가 이름을 부르면서 울화야, 우리들 또한 딸이다. 적어도 딸이 딸을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 한 생명의 탄생이란 귀하고도 고마운 일인데 왜 너마저 새송모리와 같은 말을 입에 담느냐 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90년대면 남아 선호 사상이 제법 심할 때였기도 한데 심지어 만화 나오기 전인 1990년 백말띠잖아요. 그 해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드세다 그런 속설 때문에 여아낙태도 엄청 심했고 그래서 이 장면이 만화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나 백말띠. 90년대 애들을 꼭 띠으로 보면 말띠를 안 하고 백말띠라 그런다. 백말띠에 대한 자부심 진짜 있어. 난 백말이고 싶었어. 몰랐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90년대생 백말띠여가지고 그때 여자들 드세다. 그래서 여아낙태가 실제로도 일어났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성비가 되게 남자 성비가 더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맞아요.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는 엄청 그게 화두였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쵸. 막 아직까지도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때 기사들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그때 기사들을 알게 된 거죠. 뭐 짝꿍이 없어요 하는 남아들 이런 거. 죽은 낙태당한 여자애들은 어쩌고 짝꿍이 없어서 그게 문제야? 그게 싶은 문제가- 거죠. 그죠. 나 진짜 띠용스러운 그러면서 지금은 또 뭐 출생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이 구간의 여성
그 남아 출생 대비 여아 출생이 너무 낮은 거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면서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 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응. 좀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지은님이 아까 그 꼭 백말띠라고 하신다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무슨 색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희정님은 아세요? 네, 띠. 아니요, 저는 토끼띠라서 토끼는 전혀 그런 드센 게 없잖아. 저도 그러니까 자기 띠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건가? 띠는 아는데 무슨 색인지. 100년마다 돌아오는 백말띠입니다. 난 휜말이에요. 저는 그냥 돼지띠. 그 띠가 있잖아요. 백말이랑 그 호랑이랑 용. 네, 맞아요. 백호도 있고. 여자애들 그 낙태비 높은 게 그 띠에 안 많아요. 저는 근데 진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이 정말 안 바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지금은 적어도 여자라고 낙태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잖아요.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것도 되게 많지만 그런 생각하다 보면 한때는 진짜 암울하다가도 그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모래 한 알 정도는 바뀌어 있겠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바뀌는 과정이 되게 지난한 과정을 맞아요. 거쳐서 바뀌는 것 같은 게 왜 또 한동안은 딸바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되게 징그럽잖아요. 그래요? 왜? 딸을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애에서 오는 정서적 만족감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딸 바보라는 게 내가 이 뭐라 해야 돼 딸을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딸 바보라는 말에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말도 되게 싫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또 안 그런 것처럼 흘러가나?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최근에 막 그 뭐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딸 2명이면 금메달이라고. 웬 금메달? 키우기 딸이 쉽고 둘이니까. 나중에 뭐 애들이 커서 효도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잘 지내고 뭐 집이 화목하고 그거 약간 그거를 밑에 깔아놓고 말로는 안 하고 그냥 딸이 그쵸. 좋아요 이렇게 포장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처럼 아들만 사랑하는 사회가 아니야 하는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 성차별은 그대로인. 그렇죠. 그러게요. 진짜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도 전혀 못했고 그냥 뭐 아들 바보 하는 것처럼 딸 바보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어가지고 왜냐면 난 또 부모가 된 적이 없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그게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다 너무 예쁜데 확실히 아들내미들이 하는 게랑 그 딸 애들이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서 딸 바보 하나?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애들이 너무 막 예쁘니까. 근데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생각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저는 이 카르마키족의 신관이자 왕이었던 카라도 그 대사 중에 자조 섞인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딸, 그러니까 진짜 딸은 아니고 밑에 있는 마녀를 보내서 아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지시가 가라 나사를 미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든 아니면 그저 아라를 질투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심보였든 어느 쪽이든 자기가 한심하다고 그래서 뭐 여자로 하여금 죄 없는 여자를 치게 했으니 나를 비난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여자들을 가장 가까운 신복이자 수적으로 부리는 그 수장의 권해로 비춰져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마지막 전투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침없이 막 그 밑사람 피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국내 사람들을 다 피신시키고 혼자 소선호와 싸우잖아요. 결국 패하게 되고 이때 소선호가 여기 네 백성의 피는 없구나 하는데 카라가 이래서 계집은 안 된다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자조적으로. 거기서 소선호가 딱 말해주죠. 아니야. 그래서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거다. 그런 말로도 들리고 이런 그 여성 인물들이 나누는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카라 너무 멋있죠. 진짜 나는 그런 마녀라면 완전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카라와 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처음에 그 딸들이 나오는 컷이 완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막
그 카라랑 여자들이 헐벗은 컷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레스보스인가? 이러면서 약간 두근했는데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이들의 관계가 진짜로 하나의 섬 같은 거예요. 딱 레스보스 섬 같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르테미스가 있었다면 불의 검에는 우리 카라님이 있었다. 이런 느낌. 그 막 만화 장면에서도 막 보면 카라가 마음에 안 드는 막 자기한테 이제 막 얘기하고 막 뭐 여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수족한테 그럼 넌 나한테 어떤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래요. 그러면 그 남자가 전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리 뭐 그 장군을 나의 침실로 불러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정말 뼈만 남기고 다 빨아먹거든요. 전기를 취하죠. 전기를 다 빨아먹어. 막 그러면서 막 뭐 너 저런 것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그런 카라가 가라한 아사한테 집착하니까 딸들이 우리들의 어머니이자 정인이신 카라가 남자한테 그러는 걸 못 보겠어요. 막 이런단 정인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인인 거지. 저 오타쿠니까 이런 대사 나오자마자 막 허버허버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정인? 막 이러면서 저도 맛있다. 정인으로 삼아주세요 이러면서 오타쿠답게 막 허버허버 주워 먹고. 그렇죠. 주워 먹어야지. 이런 거는 약간 작가님도 주워 먹으라고 떡밥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여자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여자 팬을 얘들아 이런 걸 좀 먹어보렴. 근데 카라가 정말 이렇게 남성의 어떤 정기를 빨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마녀 같은 배경이 있어요. 카라는 어린 시절부터 의붓 오빠이자 카르마키의 왕 옹크트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하면서 자랐고 그 남성의 권력에 꼼짝 못하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 어린아이였던 카라가 점점 자신의 힘을 길러 카르마키의 지도자였던 옹크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서 카라는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샤먼이자 마녀로 그려지고 있고 남성의 정기를 빨아들임으로써 그의 실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영향을 이제 미쳐서 카라가 모주로 여성들만 자신의 어떤 종교로 끌어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이거 너무 끔찍했던 게 그 대사가 막 나오잖아요. 당신이 옹크트인 당신이 어렸던 나를 막 곳곳에 침소로 떠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뇌물처럼 맞아. 여자의 신체를 착취를 한 거잖아요. 이게 미성년자를 이렇게 계속 착취한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것 자체가 괴로웠기도 하고 그래서 카라님이 막 이렇게 그 송곳 같은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막 보듬어주고 싶고 막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싶고 그리고 막 바나나맛 두유 막 쥐어서 먹인 다음에 뜨끈하게 버섯전 걸 먹여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좋았던 거는 자기가 힘을 길러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맞아요. 옹크트를 옹크트를 죽이고. 죽이지. 그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린 소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 뭐 맞아요. 강하게 맞아요. 자라서 당신을 맞아요. 파괴하러 올 것이다. 그런 그게 대사가 또 나오고. 생각이 나. 너무 좋아. 진짜 희정님이 지금 짚어주신 어떤 그 맥락이 정확하게 대사에 막 나와요. 옹크트를 이렇게 처단할 때 난 더 이상 당신의 어떤 뭐 기에 휘둘리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의 힘을 얕본 게 너의 실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통쾌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어떤 여성관이랄까요? 비록 마녀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카라 역시 막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아라를 납치했던 카르마키족 수아이의 어머니도 원래는 아무르족이었어요. 그런데 아라와는 달리 옹크트의 후궁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인 어머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의 삶이 어떠냐면은 아무르 민족인데 카르마키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수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옹크트 왕이 이미 결혼을 한 여자를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때 수아이가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민족인 아무르 민족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머니가 나는 이미 카르마키의 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민족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어떤 남자의 어떤 힘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여자의 인생이란다 이러면서 옹크트의 후궁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옹크트가 이제 카라에 의해서 죽게 되고 갈 곳 없는 어떤 신세가 되고 이 카라한테 막 그 목숨을 구걸하게 돼요. 자기가 이제 옹크트와 사이에서 낳은 어떤 왕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대체 여자의 힘이라는 것이 매음의 웃음 아니면 구걸의 눈물뿐이더냐. 세상 원망이나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무슨 자랑이더냐. 나는 너 같은 여자를 보면 짜증이 난다. 이 말이 너무 이 사람의 인생을 딱 그냥 건든 얘기인 거죠. 아무 말 못하거든요. 이 분이. 근데 좀 가엽기도 하죠. 음. 예.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말을 이 사람을 보면은 이런 물론 카라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맞아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음.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식으로 자기가 힘을 내서 살아와서 이룬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 삶에 안주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인데 그쵸. 모든 사람이 그리고 카라처럼 멋있을 수 없잖아요. 음. 좀 멋진 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하다. 네. 맞아요. 음. 너무 신기해. 지금 이거 스크립트 쓰면서 이거를 내가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걸 딱 희정님 말했어. 아 진짜? 맞아요. 이거는 왜 사람마다 싫은 부분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반응하는 것도 조금씩 다 다르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다르고 근데 저는 뭐 여자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갖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건 나의 어떤 감성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말들 그거는 여기서는 이 후궁이지만 또 우리가 그 전에 완전 1화에서 얘기했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 속 남자들도 이런 태도가 난 다를 게 없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런 거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게 뭐 어쩔 수 없어. 알겠어. 연민의 마음 나 당연히 들어. 근데 싫은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또 나의 어떤 감성인 거지.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쁜 쌍년이 될 거야. 약간 이런 감성인 거지. 그죠? 맞아요. 지은님 되게 향상심 있는 사람 좋아하시나 보다. 뭐 어떤 거지 그런 게? 향상심 계속 있는 나아지는 사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 음. 속에서도 내가 어. 이렇게 극복을 해내야겠다. 춤추는 사람이니까. 그치. 항상 춤추고 싶은 그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같아요. 극복을 못할 수는 있다.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극복하지 않아도 돼요. 더 나은 삶이 살 수 않아도 되는데 적어도 나의 삶을 스스로가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태도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나는 내 스스로가 내 감정에 빠져서 연민하는 거지. 그게 싫었던 거거든. 자기 연민이 싫으셨던 거구나. 정확하다. 자기 연민이 싫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도망친 아라한테 집착하는 수아이 보고 이런 말도 해요. 사내란 족속은 뻔뻔하고 못났다고. 네가 망친 여자 인생이 몇 갠데 한 번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울고 부느냐고.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밟히며 울고 사는지 아냐고.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카라가 자신의 신궁을 세울 때는 태어나고 보니 세상은 내 아비와 오레비 같은 자들의 것이었다고. 얼마나 싫고도 가소로웠는지 아느냐고 이런 말도 해요. 이게 정말 남성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중에서. 이게 읽을 때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이 현타가 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90년대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어 왔잖아요. 항상 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근데 이게 2021년에도 똑같은 말을 작품 속에서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게 아니 이 몇십 년이 지나서도 항상 여자들은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사회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떨 때 보면 되게 제자리 걸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느리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여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닐까? 똑같은 말도 남자가 하면 더 잘 듣잖아요. 그건 여자들도 마찬가지긴 해. 근데 그거는. 맞아요. 카라와 대치 관계였던 아무르의 신녀 소선호도요. 나라의 정신적 지주로 나오고 있고 왕 마리한을 일깨우는 역할로 아무르의 강인한 버팀목으로 그려지는데 가라한을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도 그려져요. 이 소선호의 대사 중에서도 아까 희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남정네들보다 더욱 많은 여인네들이 하늘님을 의지하고 눈물을 닦습니다. 그것은 결코 여인네가 힘이 없고 마음 약해서가 아니라 말 못한 서러움, 인내의 시간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은 모두 자매입니다. 이런 대사들도 그렇고요. 카라가 막 불같은 여인네라고 한다면은 소선호는 정말 따뜻하고 강인한 어떤 인물이어서 좋은 게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막 응석부려도 될 것 같고 그래도 다 받아줄 것 같고 뭔가 못난 모습 보여도 바로 나를 잡아줄 것 같고 이 왕 마리한도 되게 응석쟁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소선호한테 근데 바로바로 막 일깨우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지요. 맞아요. 이게 소선호는 정말 좋은 대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말 이 소선호라는 캐릭터가 좀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대신해주는 그런 캐릭터 같았어요. NPC 같은 느낌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말 하고 나레이션 쓰고 싶은 걸 다 거기다 쓰시나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마리한이랑 그 비파녀에 대해서도 라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맞아요. 이게 그 순정 만화라는 게 여성 작가, 여성 독자의 그 욕망이 되게 잘 함축되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이 둘의 관계가, 이 둘의 서사가 딱 여자들의 대리만족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동 차갑게 대하던 그런 마리안이었잖아요. 비파녀가 정부지만 정인이지만 그냥 뭐 진짜 사랑은 소선호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여자는 그냥 애만 낳는 정실이고 나의 사랑은 열정은 소선호한테 가 있고 그래서 되게 차갑게 대하잖아요. 비파녀한테.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비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속으로는 이게 지고지순하잖아요. 겉으로는 좀 막 싸우다가도 부부싸움은 하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막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나는 막 따뜻하게 이 남자를 막 맞아주려고 했는데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내가 욱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리한이 그 전장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칼을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비파녀가 몸을 날려가지고 구해준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순정 만화에서는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지고지순함, 그래서 내가 희생까지 해, 신체적 희생까지 감행을 해. 그래서 그때 이 남자가 정신을 퍼뜩 차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여자의 사랑을 몰라보고 내가 진짜 내 님은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한눈을 팔았구나. 이러고 정신을 막 퍼뜩 차리고 이 여자한테 갑자기 그 같이 지고지순해지는 그 서사, 이 서사가 되게 이 여성들의 그 대리만족의 정서가 되게 잘 함축되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진짜 라나님이랑 다르게 봤어요. 오. 저 너무 다르게 본 게 뭐냐면은 마리한이 이 사람한테 결코 쌀쌀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선호한테 사랑하는 마음까진 아니었어요. 그 소선호에 대한 마리한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지. 이 여인은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원해서도 안 되는 신녀의 소선호이고 그리고 그런 신녀 소선호도 마음속에는 아사를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사랑의 모양이 있다면은 나는 마리한이 그 자신의 비파녀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또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비파녀의 모습도 절대 지고지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아무르 민족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되게 많이 짚어볼
법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아무르 민족 자체가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고 여성들도 활을 쏘고 말을 타는 부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왕비의 역할로서 굉장히 강인한 어떤 여성으로 보여지면서 그 왕을 꾸짖는 말들 있잖아요. 그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원과 잘못된 계약을 한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왕비로서 막 꾸짖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꾸짖고 싸울 게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 또 이해해요. 근데 또 자기의 그런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이 여자가 당하고 거의 죽다시피 반손장이 돼서 누워 있을 때 그녀를 찾아가는 그의 마음이 막 사랑을 일깨워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지고지순한 어떤 나의 아내였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말이 하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 가라나사한테도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꼈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소선호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뒤질 수밖에 없고 그 냉철한 어떤 머리를 뒤질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조적으로 나오는 말이 너희 둘은 나의 자랑이자 나의 고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굉장히 외로운 존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둘 곳이 하나가 없는데 결국에는 그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준 그 반손장이 된 그한테 찾아가는 마음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애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자기의 마음을 떠돌 곳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고 그리고 그 가라나사를 한 번 더 대치하는 상황이 그려질 때도 가라나사를 너를 지금 이 비파녀가 누워있는 이 신궁에 부른 이유는 난 여기서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를 여기에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공간 그 자기의 왕비가 누워있는 그 공간이 그냥 자기한테는 정신적인 안식처였던 거죠. 그런 의미로 읽혔어요. 저한테는. 그렇구나.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청 똘망똘망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막 말을 끊으면 안 되는데 막 생각을 해야 되면서 막 눈빛이 막 느껴져. 이렇게 너무나 다른 시각과 해석이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 비파녀 나오니까 아까 그 누구지? 수하의 엄마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드는 거는 이 작품 내에서도 여성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 이 세대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른 여성들이 약간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 수하의 엄마는 자기의 그냥 약간 주어진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비파녀 같은 경우는 되게 괴롭지만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긴 하는데 자기가 또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딸을 낳고선 처음 대사가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대사가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머니들이 딸을 낳았을 때 너도 나처럼 살겠지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던데라고 하는 이게 딸을 이렇게 엉덩이를 팡팡 때리다가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 누구지? 김혜란이었나? 너도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하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김혜란은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이때 그러니까 90년대에 활동하는 이 사람의 그 만들었던 캐릭터는 되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세대로 등장하는 뭐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아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다른 영패미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척해 나갔잖아요. 어쨌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뽑아내고 그리고 자기 삶을 개척한다, 탈출한다 그런 느낌이. 저도 실제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냥 딸은 나와 같은 삶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엄마의 바램을 직접 듣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네 꿈을 위해서 다 뭐 살길 바라고 막 남자 보는 눈도 남자 많이 만나서 기르고 약간 이런 어떤 것들. 우리 엄마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엄마는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아빠랑 결혼했다 이러고. 아빠 사랑해. 뭐야? 약간의 어긋남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품에서 그려지는 것들이랑 실제 사람들이랑 이게 세대가 조금 갭이 있네요. 그런 거는. 이거 뭐야? 세대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저 이거 대사 중에 대사도 그렇고 그 인물들 설정인 거죠. 이 인물들 나이가
막 30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 시기에는 막 열 몇 살이면 죽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 34살이고 막 아직 창창하고 막 이런 대사 나오면은 와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와 300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막 완전 막 한 40대 50대 같은 인물 나와서 뭐였지 삭검이었나요? 삭검이 막 이 늙은이가 뭐 전장에 나가면 폐만 끼치겠지 막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 보죠. 네 할아버지 침대에 들어가서 쉬세요 막 이러는데 그 다음 컷에서 바로 침대에 들어가 있어. 맞아. 그래서 이 나이 설정이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블로그도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저는 전혀 이때의 시대의 역사관은 잘 모르니까. 근데 다른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보여진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 시기랑 맞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런 관점에서 나이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판타지잖아요. 네, 판타지 그쵸. 요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10몇 살에 죽으면 얘기가 안 돼. 그치. 그치. 기본적으로 20년은 단련해야 이제 전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근데 막 카라 소소노 얘기했는데 정작 아라 얘기를 되게 뒤늦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아라가 우리 여기 주인공이에요. 90년대 여성 작가가 그려내는 대하 서사극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이랄까요? 전 좀 비슷한 느낌의 시선과 감성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쟁을 그려낼 때 설정된 시기를 떠나서 빈번한 세력 다툼, 전투, 민간인에 대한 약탈, 특히 그 속에 있는 여성과 아이는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로 그려지고 있고 이를 꽤나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책 속에서도 집단 강간을 당하거나 남편이 있어도 왕이나 다른 부족의 아내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등 야만적인 행태들이 빈번하게 그려지는데요. 이게 전쟁이 갖는 가장 큰 참혹함 중 하나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아라는 수아이에 끌려가서 불검을 직접 만들고 결국에는 아무르의 이 불검을 만드는 기술을 전해주고 굉장히 강인한 어떤 여성으로 그려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너무 당연히 이 전쟁통에서 그 약탈이 이루어지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포로로 취해가지고 성착취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게 그 극 중에서 작중에서 계속 그 전쟁통이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돼서 맞아요. 카라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보는 게 또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왜 마지막 전투에서 카라랑 소소노랑 이렇게 됐을 때 음. 궁을 다 비우고 카라가 그렇게 적군을 맞이한 그 부분은 되게 카라 카라님, 카라 모수님. 오늘 약간 포인트는 카라인 것 같아. 이렇게 불의 검은 이제 여성을 단순히 전쟁 속 피해자로만 그려내지 않고 있어요.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또 이겨내면서 자신의 삶을 버텨내고 있고 결국 그 힘이 아무르를 승리로 이끌게 돼요. 아무르가 카르마케에게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라가 가지고 온 불의 검과 철기 기술 덕분이었거든요. 이 전쟁 속 진정한 영웅은 전사 가라안도 왕 마리안도 아닌 그저 자그마한 여성 아라인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자그마한이 두 번째 특징으로 봤어요. 비단 정의를 내리기는 참 어렵지만 그 당시 여성 작가들이 그려낸 여성 인물들이 좀 들꽃 같아요. 코스모스 같다고 해야 되나? 좀 풀 같고 민들레 같고 화려하고 근육질의 막 당찬 모습보다는 자그마하고 소박했던 여인이 그 작은 몸으로 이름도 없었어. 그 여인이 감히 이제 사내들도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온몸을 던지거든요. 내 삶을 내던지는 거죠. 이게 그 정말 이 순정 만화 주인공의 90년대 만화 주인공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항상 다들 자그마해.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대체 저 자그마한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이 대사 반드시 해요. 항상 불문율이야. 맞아. 근데 이런 어떤 시각들이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민중, 그 시대의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어떤 기득 그 이념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 이념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던 막 80년대 이럴 때는 늘 민중이었거든요. 백성 뭐
힘없는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바꾼다. 뭐 동학농민의 어떤 어를 잇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힘없는 백성들이 곡괭이 하나 쥐고 기득권이나 아니면 뭐 일본 놈들을 뭐 무찌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들이 사람들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뭐 왕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득권을 진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엔 풀뿌리 민중이었다라는 그 감수성이 그 감성이 이 여성의 서사를 얘기할 때도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이기게 하는 거는 막 뭐 소나무 같은 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어떤 들꽃 같은 여자가 결국엔 이 세상을 다 바꾼다. 이런 어떤 가치관이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본 만화에서도 다 똑같이 그려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냥 클리셰적인 신기하네. 설정인 것 같아요. 전 또 일본 뭔가- 만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음. 그렇구나. 왜 금잔디도 생각해보면 되게 이름부터 금잔디였잖아요. 이거 딴 그러네. 얘기지만 꽃보다 남자에서. 이름부터 잔디로 그러네, 번역을 잔디네. 했네. 오. 잔디였네. 근데 설정은 그런데 다 되게 예쁘잖아요. 이 작화를 보면 캐릭터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민들레라 그래. 불노랑 민들레. 다른 등장하는 인물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왜 수선호라 카라가 나오고 아라 이렇게 셋을 놓고 보면은 디자인상으로는 그냥 다 예쁘잖아요. 다 비슷한 밀도로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얘는 그냥 설정상 못생긴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도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아라는 설정도 예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들꽃 같은 예쁨이잖아요. 엄청 막 미인이 아닌데 수선호랑 카라는 되게 예쁜 미인이고 화려한 셋이 미인.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카락만 약간 무슨 다른. 무슨 그건지 알겠어요. 알겠네. 막 가까이서 보니 음. 얘 엄마 같지 않잖아. 막 이런 데서.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지적에서 봐도 예뻐. 그러니까 이 멀리서 봐도 쟤만 보여.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아라의 어떤 대사도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르가 불칼을 쥐게 되자 중원의 나라와 아무르 왕실 중 이제 야근 놈 한 명이 계략을 피워가지고 이 대장장이들을 빼돌리려고 막 해요. 이때 남자들을 막 서로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중원에 가서 이 기술을 전해주면 우리 세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잖아. 우리 가족은 책임져 준다잖아.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는데 아라가 이때 엄청 통쾌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무르의 불칼을 가져온 사람이요. 누가 뭐래도 그건 사실이요. 치욕 참아가며 하루하루 오직 불 하나에 의지해서 당신네 남정네가 그 심정을 아오? 죽기보다 괴롭게 몸을 더럽혀가며 오로지 불칼. 어디 내 목숨뿐이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렀는데 대체 당신들은 분하지도 않소. 내 아비는 이름 없이 무참히 죽어갔소. 우리네 가라한조차 등허리에 창 화살이 꽂혀 피범벅이 되었더랬소. 기억조차 잃고서도 무쇠를 찾아 미친 듯 매질을 했더랬소. 아비와 님에게 받은 이 마음이 아니었다면 낸들 어찌 그 괴로운 나라를 견뎌냈을까.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막 통쾌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쥐인 불칼인데 이렇게 달콤한 어떤 말, 달콤한 어떤 고기들로 넘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딱 가는 거. 성대모사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르의 불칼 가지고 온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러게. 해요 다음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뭐야? 수아이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 아라를 납치했던 카르마키의 수아이예요. 사실 납치범이자 강간범이잖아요. 이 캐릭터에게 또 연민을 줄 수밖에 없게 부여된 스토리가 사실 막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아이는 아무르인 어머니가 카르마키와 옹쿠트에게 후궁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친부는 자살해요. 어머니는 정형적으로 우리가 앞서도 말했다시피 뭐 세상에 이끌려 다니기만 한 나약한 여성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닮은 듯 전혀 닮지 않은 아라에게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빅마마 보인 거죠. 어머니의 결핍을 다른 여성에게 집착함으로써 채우려는. 결국 아라를 위해 희생하면서 너 말해봐라. 내가 아주 싫진 않았지. 그냥 그 놈이 더 좋았던 거지. 이렇게 말하고 사망해요. 애증의 인물이자 제 머리와 마음을 따로 놀게 만든 인물이에요.
이게 되게 애증의 인물이라고 하셔서 신기했어요. 되게 저는 이거를 내내 끝까지 보면서도 약간 그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 힘든 일 있고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라나서 이성을 납치를 하고 약탈을 하고 강간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딱 90년대 감성 정수 약간 그렇게 느껴졌죠. 그때는 그냥 그 남정네들도 이러한 아픔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약간 보듬어 주려고 하는 보듬어주고 이게 정서가 있죠. 너무나 서브 남주인 캐릭터인 거죠. 전 정말 싫었어요. 이 사람. 나올 때마다 싫었어요. 진짜 그냥 또 나왔어.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처음 약탈해서 아라를 납치했을 때부터도 그림이 약간 좀 투박하지만 또 잘생기게 그리려고 하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이미 썸남주로 빌딩을 해놓으셨구나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미 했죠. 그러면서 그 둘의 감정선이 점점 변하잖아요. 아라와 수하이의 감정선이. 그거를 이거를 너무 되게 공들여서 만들어 세팅을 해놓으시니까 그것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그래도 그나마 약간 연민을 가졌던 게 이 시대적 배경 때문에 좀 그나마 조금은 덜 거부감 있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감성일 수도 있는데 물론 수아이를 옹호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진짜 서브 남주로 그려지면서 이 사람한테도 서사극을 부여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막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지만 근데 또 보면 아유 저 불쌍한 인간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결국엔 아라가 그 어떤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수아이를 막 사랑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결국에 막 도망가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막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는 막 자기 목숨을 나중에 다시 붙잡혔을 때도 자기 목숨을 빌미로 그 포로 같은 여인들을 풀어줘라 이런 어떤 딜도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라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내게 씌어진 창부의 탈을 창피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정의 내리기는 참 힘들어요. 뭐 분석가나 평론가가는 아니니까 제가. 근데 90년대 그려진 여성의 인물과 지금 문학 작품이 그려지는 여성의 인물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역사극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추후에 더 많은 식견이 쌓이면 더 분석해서 보고 싶고 비교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한테는 이제 애증의 90년대이자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가슴 뜨거운 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사담인데 90년대 만화나 소설 속 남자 주인공들이 되게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산마루 같은 남자랑 진하게 연애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기대, 이런 연애의 심리 키워오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일화를 얘기를 해보자면 대학원 때 연애가 끝나고 실기실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삼촌 이러면서 불렀던 40대 남자 동기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삼촌, 저는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감싸주고 모든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어딘가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엄청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삼촌이 막 웃으면서 포뇨야. 그때 제 당시 별명이 포뇨였거든요. 포뇨야. 그런 사랑은 90년대에 끝났어. 막 네가 찾는 남자는 2000년대에 없어. 막 이래가지고 나의 자그마한 희망도 짓밟아버렸어. 여자는 있을 수도 있어. 여자는 이때 90년대 같은 불 같은 사랑할 있을 여자. 수 있지. 근데 그게요. 이게 그런 사랑이 90년대에 끝난 것도 있는데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뀐 탓도 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남성 두 분이 하는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엿들은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크게 말하니까 바로 귀에 때려박히잖아요. 그때 들린 첫 마디가 딱 이거인 거예요. 반란 까진 멋들이 그런 남자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여성의 멸칭이었는데 욕이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순간 그런 말을 지하철에서 크게를 하니까 놀랐는데 그 바로 다음에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막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일진이었던 여자들이 어떠어떠한 남자를 좋아한다.
막 이런 식의 여성 멸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미 막 자리를 옮기고 싶었는데 막 이어지는 대화가 너 근데 여자친구를 얼마나 됐다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여자친구도 있고 상견례도 생각하고 있는 남자분들이셨던 거죠. 근데도 이제 평소에 저런 생각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고 있고 이게 사실 전에 없이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항상 이런 식의 편견과 멸시 그리고 혐오가 섞인 말들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여자들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 때로는 맞아 맞는 말이야 하면서 수긍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는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여자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데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카페에서 작업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옆에 남자 두 분이 앉아가지고는 대화를 하는 게 그 한 분이 되게 큰 목소리로 테이블 간격이 되게 좁았거든요. 큰 목소리로 뭐 이러니까 강간을 하는 거지 뭐 계속 이러니까 강간이 계속 벌어지는 걸 강간 이 얘기를 옆에서 계속 크게 하면서 내 엄마 뭐 내 여동생 내 와이프는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돌아다니면 안 돼.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미친놈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범죄자를 욕하는 대화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친놈들을 한테서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말 하는데 저는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안전의 유무가 아빠, 남동생, 오빠, 뭐 남자친구로 인해서 나의 안전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도 굉장히 싫거든요. 내가 만약에 스토킹하는 어떤 남자한테 번호를 주고 싶지 않을 때 저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게 하나의 방패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애인이 있든 없든 내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든 뭐 내가 오빠가 없고 남동생이 없다 한들 나는 안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어떤 남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남자가 방패가 돼야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인식인 거죠. 그렇죠. 지켜짐 받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건데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거를 남자가 어떤 뭔가 사적 대상이 있음으로써 내가 보호된다라는 게 되게 불쾌한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뜨거워졌네. 화났다. 그래서 또 말씀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사마에서 두 분이 강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도 참여했으면은 진짜 격양이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뭐 젠더 감수성,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 번은 사극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왕이 막 섹스에 미쳐가지고 후궁이고 뭐 아낙내고 갑자기 길 가다가 논 매는 아낙내 보고 발정 나면 텐트 치고 막 강간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도 여자의 뭐 젖가슴이라든지 뭐 이런 몸 너무 클로즈업 막 하고 막 이런 게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내가 지금 대중 이 영화를 보는 건지 포르노를 보는 건지 심지어 포르노도 뭐 종류 많은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영화가 끝나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중문화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 자본이고 돈도 이제 막 성으로 판매하는 건 당연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 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거기 안에 다 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영화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날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말만 들어도 때려주고 네, 싶다. 진짜 많이 싸웠는데 근데 사실 대중문화는 세상을 반찬은 거울 수밖에 없고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가 심의 등급을 하고 왜 예술가 아니면 뭐 창작자한테 왜 윤리적인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고 한 번씩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한 단어를 쓸 때도 의심하고 생각해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때 우리가 슬랙에서 막 했을 때 연지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어도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정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고 자기 주변의 남자들이 너무 멀쩡한 거야. 너무 멀쩡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항상 말하는 건 늘 자본주의였어. 그러니까 나도 오케이 알아. 아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의심해보지 못하고 문화를 흘러가는 대로 흘러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떤 세상에서 자라게 되느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어떻게 인식을 스며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검열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인데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았고 X가 됐죠. X 남친이 돼버렸어요. 이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밖에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맞아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상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합의된 상식이라는 게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상식선과 남자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이 너무 달라서 이 갭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 막 뭐지? 출생률도 낮고 혼인율도 낮다 하는데 그거는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인식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은 이게 나라가 원하는 만큼 그걸 끌어올릴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고. 근데 그게 아마 그 사람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사는 상식인 세계에서는 거지. 상식인 다른 거잖아요. 거지. 네. 어. 그게 강간 문화에 절여져 있는 거고. 맞아요. 뭐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완전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요즘 그 폭행으로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폭행을 하면은 당연히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 뭐 119를 불렀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애초에 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발뺌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사람을 폭행을 하면은 당연히 뭐 이러한 상해가 발생을 하고 이 상해가 당연히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좀 시켜주면은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도 좀 억울한 일이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교육이 중요해. 연진님 계셨으면 아마 또 막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 맞아. 착잡하네. 제 일화들이 막 떠올라. 진짜 막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근데 네, 되게 그랬어요. 그냥 이런 얘기 안 하면 엄청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멀쩡해요. 멀쩡하고 진짜 멀쩡하고 되게 올바른 사람이라는 게 더 야마도는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되게 특이한 사람 취급했어요. 사실 저는 진짜 정말 막 화가 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차분하게 의견을 주고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된다고 또 막 생각도 했었고. 근데 막 그때도 한참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한참 왜 화장실에 카메라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날리고 몰카 막 날리고 막 이랬을 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여자 화장실 대중 화장실 가면 얼마나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지 아냐고 그거 다 일일이 휴지로 막혀 있고 다 일일이 스티커 붙여져 있다고 그리고 이미 나는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어딘가에 내 똥구멍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 그거 보고 그냥 자위하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하는 말이 그거 휴지 거리 뚫었던 구멍일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욕하고 싶어요. 너무 진짜 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한다는 게 좀 견딜 수가 없으면서도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되게 고민 상담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또 일상생활에서 너무 멀쩡한 사람이고 한 번도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나를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내 별종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주변의 여자들도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 간극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찬찬히 설득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얼마나 그거야. 얼마나 노력이 거고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계속 설득하는 거다. 그것도 얼마나 피곤하고 그쵸. 필요한 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계속 조금 설득할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할 때 내가 이 사람과의 어떤 연애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야곱야곱 설득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면서 너무 피곤하다. 너무 괴로웠어요. 음. 너무 괴롭고 심지어 헤어질 때도 저한테 너 덕분에 몰랐던 걸 많은 걸 알게 됐네. 이런데 진짜 한번 때리고 싶었어. 때리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소용이 없는 게 이 사람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지은이처럼 아마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 된 네.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선이 어렵죠. 맞아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 돼요. 여자들이 여러 번 난 보내서. 쿨해지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면은 마음만 생각을 하면은 쿨하게 놔줘야 돼. 그래서 이 남자가 표본을 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나는 여자마다 그렇게 비슷한 말을 하면은 이 여자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안 만나줘야지. 그래서 이제 근데 한 사람이 붙잡고 계속 이렇게 진득하게 말하고 있으면 얘는 진짜 피곤하다. 왜 맨날 나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이렇게 피곤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계속 놔주고 표본을 이 남자가 쌓게 만들어서 약간 뭐 내가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하든 아니면은 그렇게 약간 세상에 방생을 해서 그런 표본을 쌓아 남자를 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약간 여자들끼리 돕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을 바꾸고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물며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구태연하게 얘기를 꺼내진 않았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되게 속상해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지금 떠올려 보면은 정말 가슴 답답했던 순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논리는 그냥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는 다 그냥 허용되는 거야. 다 허용되는 거고 그냥 개인의 어떤 선택인 거고 만약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은 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나는 그런 판단하는 것도 결국엔 문화가 만드는 거고 사회가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게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약간 잘못된 거잖아요. 네, 아니란 거예요. 진짜 아니란 거예요. 장기도 팔고 피도 팔고 그게 왜 다 불법인데요. 그죠. 그 리얼돌 수입한다는 기사 보고도 진짜 많이 다퉜던 게 저는 이 리얼돌 단어 자체도 너무 싫고 심지어 그거를 수입하니 만에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이후에 여자 그 연예인한테 리얼돌 같은 몸매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이 단어 하나 던졌을 뿐만 아닌데 이게 누구나 보는 기사가 막 떠돌고 근데 그런 것마저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인 거고 82년생 김재용도 싫을 수 있어. 저는 그 책이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제가 볼 때 너무 평이한 문체였고 그냥 줄거리도 굉장히 그냥 평이했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뭐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좋고 싫을 수는 있다. 근데 그 책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논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돈 벌기 때문에 82년 김지영 잘못됐다. 이런 논리인 거야. 여태까지 자본주의를 그렇게 논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소리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 82년생 김지영을 싫어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이 책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 간에 싸움을 붙여서 그래서 이 책을 판매하려고 하고 이 판매 부수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는 말의 논리인데 그럴듯한데 굉장히 문장의 구조가 어폐가 많잖아요. 그리고 돈 좀 벌면 어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그러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다 팔 수 있다며. 그러면 이것도 팔아도 근데 되고.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불편했던 건 다 싫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런 영화를 보고 화를 내는 것도 싫었던 것 같고 나는 늘 뭔가 늘 이제 텐션 높은 90년대생 백말띠답게 늘 이제 막 하하호호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밥 먹고 때 갑자기 기사 뉴스 뜨면 내가 불끈하고 그때 N번방 때 쩔었거든요. 막 이러니까 그런 걸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엠번방 미안해요. 네. 화를 사기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지 않고 자기 주변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냥 모든 세상에 범죄가 진짜 많고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가 하나일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뭐 우리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살인도 많고 뭐 사기도 많고 금융피해도 많은데 왜 너는 늘 그런 성 관련한 범죄에서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라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불편해하는 건 성 불편하지. 관련한 것만 불편해하면서 지금 이성 지금 진짜 완전 계속 하시고 있어. 목소리가 언제 퍼졌어? 아, 나 이렇게 사실 내 얼굴에 침 뱉기인가?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아니요. 여태 엑스 만나고 넘친- 있었으면 침 뱉기지. 그지 나는 근데 이제 그렇지 내리고 헤어졌으니까. 해야죠. 오케이 바이. 근데 난 진짜 그 잘라내지 못했어.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도 너무 화가 나고 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진짜 이런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도 내가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막 결국에 막 그럴 때마다 화가 나면서도 또 막 그 사람 놓지 못하고 막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게 내가 너무 나의 이렇게 흑역사인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아니, 모르겠어. 약간 모두가 갖고 있죠 흑역사. 흑역사를 모두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이랑 그렇게 부딪힌 게 사귀기 전이었으면 애초에 안 아, 사귀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이미 사랑하고 있어서 맞아. 놓기 힘든 거죠. 맞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뭐 진짜 자기 말대로 그렇게 평범한 내가 너무 특별하다고 했으니까 평범한 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편안한 연애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큰데 너무 헤어지고 싶진 또 않고 근데 또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국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거는 피곤하지만 나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그것도 되게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이지. 내 희망사항이죠. 희망이야. 내가 하고 있는 착각이고 희망인 맞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내가 바뀌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맞아요.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만일 수도 있어요. 응. 나로 인해 뭐 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만일 수도 그냥 있는 가게 거지. 해야 돼. Let it go. 우리 불의 검 얘기 근데 아직 안 끝난 거 알죠? 네, 안 끝났어. 빨리 해야 돼. 돌아가요. 우리 바리 얘기도 좀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바리가 맞아요. 여기서는 남자지만 굉장히 예쁜 남자. 그래서 남자한테 몸을 파는 남자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는 가수예요. 그 아무르 노래를 사랑해서 아무르의 밀정이 되고 아무르의 사람이 되는 가수 바리거든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 조금 있다가 얘기할 타무라 유미의 예전 작업 중에 바사라라고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었죠. 전 그 바사라에 나오는 아게하가 엄청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 아게하가 눈이 한쪽이 이렇게 뭐라 그래? 애꾸? 예. 인 이렇죠. 캐릭터인데 그 주인공인 여자 캐릭터를 되게 엄청 서포트를 잘해주고 지켜준다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아기야도 엄청 예뻐요. 이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캐릭터 설정 자체도 엄청 예쁜 캐릭터로 나오고 또 무희고. 맞아. 가수와 무희. 그죠. 닮았어요, 진짜.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기야잖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바리가 작중에서 아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맞아. 던져서 이렇게 성을 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막 장면도 있죠. 포로로 잡혔을 때 남자들이 이제 막 여자들 고르려다가 맞아. 방금 애를 낳은 아라를 보고 막 데려가려고 하니까
보는 눈이 없네 이러면서 맞아. 바리가 잘 나랑 해줄게 하면서. 나랑 같이 나랑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주잖아요 아라를. 그게 그것도 아게하랑 되게 겹쳤고 왜냐면 아게하도 진짜로 바사라에서 그렇게 구해줬으니까 그니까. 구해줬는데 그것도 겹쳐져 보였고 이 바리라는 캐릭터가 되게 그 남자한테 몸을 팔고 뭐 남자도 사랑을 가라나사도 사랑을 했지만 동시에 아라도 사랑을 했잖아요. 이게 되게 그 여성 작가의 욕망 중 하나인 캐릭터라고 저는 읽었어요. 뭐냐면 이 남자는 되게 예쁘장하고 막 그 남자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 모습, 낭만적인 모습을 보여서 내 눈도 즐거워. 눈이 즐거운데 근데 여자 중에서는 나만 사랑하는 거죠. 여자 중에서는 나만 내가 특별해서 내가 특별하고 내가 유일한 여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바람을 절대 안 피우고 그럴 일도 없고 심지어 나를 지켜줘. 이런 성적인 위기에서 나를 지켜줘.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혔을 때는 특히 그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랑 같이 안 갇히잖아요. 그냥 따로 죽임을 당하는데 바리는 같이 안에서 같이 갇혀서 지켜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가님의 어떤 그 아라가 겪었으면 좋겠는 일에 대한 그 뭔가 그 서사 전개를 위해 빌딩을 한 캐릭터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저 마지막 거를 보면서 바리의 바리 막 왜 죽을 때? 죽었어 바리 죽지 마 맞아. 죽이지 마. 근데 그 계속 아프잖아요. 맞아. 하필 그 아픈 그게 나와가지고 음. 병에 걸린 채 내내 나와가지고 그쵸. 맞아요. 바리.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음. 아프다고 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바리가 이제 그 아파가지고 막 침상에 막 계속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가라나사가 이렇게 방문 벌컥 여니까 바리가 안 누워 있고 창에 약간 길에 서가지고 막 노래 이렇게 부르고 햇빛 비쳐 들어오고 막 그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또 되게 낭만적이고 너무 비엘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지 비애인 것 같아. 비애라는 단어 정말 적절하다. 비엘 아니 비엘 아 비애. 보이즈 러브. 지금 오타쿠의 시선과 그러니까 머글의 시선이 달라. 너무 다르다 진짜. 아 오타쿠가 아니구나. 나는 비애. 비가 와. 잠도 와. 나 이 비애인 줄 알았어. 뭔 소리야. 너무 다르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BL 같았다고요. 이게 너무 그랬구나. 이 가라나사와 이 바리의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그러니까. 낭만적인 씬으로 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또 작가님 이런 거 보고 싶으셨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작가니까 알잖아요. 보고 싶은 걸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죠. 아, 네, 진짜 납득 가능하네요. 비엘과 비애. 아, 너무 재밌다. 그러면 우리 불의 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타무라 작가님이 바리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캐릭터를 그렸다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럼 타무라 유미의 세븐시즈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좋아요. 네, 여기듣보 4화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영원한 사랑 이야기 두 번째 편을 기대해 주세요.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파라나. 사운드 편집 황현진, 홍보 최희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